그러니까요. 나비 같아요. 정말 한 마리의 나비. 미키마우스 여자친구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아니, 봄 타서 머리 한번 올려봤는데 뭐 괜찮은가요? 제가 볼 진짜 때는 절실해요, 봄이. 네, 그 네. 나비 모양 머리를 보니까요. 봄을 타시는 게 아니라 제 팔에 사춘기가 다시 오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한 번 다시 오신 게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 반항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좀 저는 좋게 생각해요. 이런 바꿔보고 싶은 마음, 약간 들뜬 마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또한 또 주희 씨랑 저랑 20대 후반일지언정 마음만은 그렇죠. 봄이 되니까 진짜 10대 후반처럼 막 두근거리고 설레는 거 있죠. 아니 저도. 저는 그렇지만 승희 씨가 진짜 제대로 봄바람이 요즘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뭐 정말 스케줄 이동 중 안에서 차 안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외롭다 그냥 입에 그냥 모터를 달았는지 연신 외롭다 사랑하고 싶다 누군가 그리고 이렇게 길가에 커플들 지나가면 뭐냐 이러고 소리 지르고 아니,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조금 심각해.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외로우시죠? 나만 네. 그러는 게 아니구나. 사실 아무리 가까운 자매라 할지라도 이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나 봄바람이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봄이 되면은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저도 그거랑 비슷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LA 타임스에서 네. 얼마 전에 나온 기사래요. 봄에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이 시기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김학도 씨 어떻게 예상하지 않게 셋째? 뜻하지 않는 예상이에요. 진짜 깜짝 놀라신 별로 바라지 표정이죠. 않는 예상입니다. 힘듭니다. 굳으셨어요, 갑자기. 네, 아마 예.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한번 함께 굳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봄이 되니까는 이상하게 식욕이 더 많이 땡기는 거예요. 먹으면 조금 있으면 배고파지고 먹고 나고 조금 돌아서서 말 몇 마디 하면 배고프고 이 채울 수 없는 이 식욕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사계절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보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365일 입맛은 유지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몸살이 걸리거나 뭐 이렇게 좀 체기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저녁쯤 되면 다시 입맛이 돌곤 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뭐 음식이 없어서 못 먹지 입맛이 없어서 못 먹거나. 근데 그 얘기하니까 참 그런 적은 없어요. 얄밉다. 아니, 왜 왜요? 이렇게 먹는데도 그렇게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또 형제 많은 집에서 자랐잖아요. 네. 위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음식만 있으면 일단 먹게 되는 그 본능. 맞아. 본능이 움직이는 그래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이 봄까지 먹어치울 기세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식욕이 너무 많이 지금 당겨서 네. 지금 주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한 리필 맛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세상 발견 지금은 바야흐로 고물가 시대. 이것저것 다 오르는 통에 밥 한 끼 사 먹기도 마냥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주목! 이곳에서만큼은 통 크게 싸도 좋다. 저렴한 값에 마구마구 퍼주는 무한리필 맛집이 있으니 지금 함께 만나보자. 단돈 6,000원에 진수 성태를 차려주는 곳이 있다? 저희 집은 이 6,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맛집은 광주 월산동에 자리한 한식당.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1인 6,000원의 무한 리필? 폭탄 세일 세일 세일! 짜잔! 바로 이 밥상이 그 주인공이다. 칼국수, 팥죽, 비빔밥, 닭볶음탕, 삼계탕까지 원하는 만큼 마음껏 골라 드시라. 유후! 네, 이게 6,000원에 드실 수 있는 메뉴고요. 계속해서 무한 리필러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 메뉴부터 하나씩 꼼꼼히 따져볼까? 먼저 보리밥 뷔페부터 들르는데 구수한 보리밥과 갖가지 나물, 매콤한 고추장에 팍팍 비벼서 한 숟갈. 보리밥은 몸풀기예요. 이어지는 메뉴는 바로 칼국수.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와 칼칼한 팥칼국수가 더해지니 이야, 너도 나도 후루룩 후루룩 면발 당기는 소리가 경쾌하기도 하다. 원래 칼국수 좋아하는데 여기는 맘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부담 가격에 칼국수와 닭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와 이제 배불리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6,000원이면은 제가 싸도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몸에 좋은 한약재 넣고 맛깔나게 양념한 한방 찜닭. 그리고 담백한 삼계탕 추가요. 와, 이 모든 요리가 딱 6,000원이라니 싸도 너무 싸다. 혹시 값이 싸다고 해서 식자재의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노노, 그건 우산이다 우산. 무한리필 6,000원짜리지만 돈 아끼려고 그냥 반죽한 게 아니라 저기에다가 쑥가루 조금 넣고 콩가루 조금 넣고 그에 여러 가지를 넣고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외식 한번 하기가 부담스러운 요즘 서민의 가벼운 지갑 사정을 배려한 단돈 6,000원의 만찬. 고급 뷔페 부럽지 않다. 그러니 까다로운 주부들의 마음도 단번에 사로잡을 수밖에. 면이 쫄깃쫄깃하고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네요. 감칠맛이 있네요. 6,000원이면 싸잖아요.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아주 정말 푸짐하게 나오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맛집으로 고고. 이름 하야 신기념 무한셀프 구이 전문점이라는데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 5시 전에는 9,900원이고요. 5시 이후에는 1,900원에 무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싸다. 그러니 식사 시간이면 발디딜 틈 없는 식당. 그럼 어디 뭐부터 먹어볼까? 먼저 향한 곳은 고기 뷔페. 이야, 종류도 가지가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고기 종류는 한 15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샐러드도 한 15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거든요. 접시 위 가득. 먹고 싶은 고기로 산에 싼데 싸. 부럽다. 고기가 무조건 좋아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모였다. 이야, 어서 이거라 어서. 지금 군대 간다길래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싸잖아요. 신나는 고기 파티가 펼쳐지는데 먹어도 한없이 들어가는 고기. 맛있겠다. 제가 이제 군대 가는데 이제 고기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먹어서. 여기 고기 리필이요. 접시가 필 틈을 주지 않는데 오늘 몇 인분이나 먹을 수 있으려나? 5인분? 7인분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온 이상 지금 사장님 눈물 흘리십니다. 한 쌈이 두 쌈이 되고 두 쌈이 세 쌈이 되니 내 오늘 고기로 끝장을 보리라. 다짐이라도 한 듯 잘도 먹는다. 건장한 총각들의 무제한 식성 덕에 금세 동이 나고야 마는 고기들. 빈통을 다시 채워 넣느라 바쁘다 바빠. 고기 얼마 나와요? 하루에 500에서 600인분 정도 나와요. 일찌감치 허리띠는 풀어놓고 양껏 배를 채우는 손님들. 야, 참 맛있게도 먹는다. 가격이 싸니까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고기로 적당히 배를 채우고 나면 이번엔 샐러드 바로 출동. 여기는 고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안 질리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 바탕에 탕수육, 떡볶이 등등 샐러드 종류도 가지가지. 맛도 훌륭하다. 배불리 먹고 식당을 나서는 길. 계산서와 함께 반드시 내미는 게 있었으니 바로 할인 쿠폰. 저희가 10번 오면은 도장을 찍어드리는데 10번 오면은 3,0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이보다 더 저렴할 순 없다. 이보다 더 푸짐할 순 없다. 헛헛한 사람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무한 리필 맛집. 여러분도 그 놀라운 매력에 푹 빠져보시라. 무한 리필! 좌우 다른 얼굴을 가진 야누스. 야누스처럼 확실히 다르진 않더라도 우리의 얼굴이 완벽히 좌우 대칭이라면 보시다시피 좀 그렇죠?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방향에 따라 여러분의 의사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 속 곳곳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 좌우에 얽힌 심리학.
오늘 유레카 심리 실험실에서는 바로 이 좌우의 좌우되는 우리의 심리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실험.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바로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판으로 간단한 첫 번째 좌우 선호도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우리라는 뜻의 위라는 단어와 당신이라는 뜻의 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두 단어 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할까요? 그럼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위와 위 중 어떤 단어가 더 좋나요? 유. 위가 더 좋아요. 저도 위. 위요? 네. 왜요? 너라는 한 사람보다는 우리라는 그런 뜻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요? 위로 가고 싶어서 위. 위요. 그냥 질문을 했을 때는 너보다는 우리라는 뜻이 좋아 대부분 위가 더 좋다고 대답했는데요. 자, 이제 컴퓨터가 출동할 시간. 선호도 조사에 앞서 할 일이 있는데요. 컴퓨터 자판으로 두 번씩 한번 써주시겠어요? 두 번씩이요? 네. 네, 두 단어를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 타이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두 개 중 단어 중 어떤 단어가 더 좋나요? 이거요. 타이핑을 하게 한 첫 번째 시민은 단어 유를 선택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민의 선택은 어떤 단어가 둘 중 더 좋나요? Y요, U요. 유요? 이번에도 역시 유를 선택. 세 번째 시민은 자, 쓰셨는데 두 개의 단어 중 어떤 게 더 좋나요? 한번 지적해 주시겠어요? 위.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게? 위. 이유가 따로 혹시 있나요? 그냥 더 좋은데. 신기하게도 컴퓨터 자판으로 두 단어를 쓰게 한 후 같은 질문을 던지니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그냥 질문했을 때와는 달리 유라고 대답했는데요.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프레드와 몰리라는 두 개의 영어 이름입니다. 프레드, 몰리. 자, 이 단어 보이시죠? 네. 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프레드 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프레드 몰리. 네,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자, 이 사람 이름을 자판을 한번 써주시겠어요? 컴퓨터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도 함께 타이핑에 동참하세요. 단 꼭 양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타이핑이 끝났네요. 어떤 이름이 더 좋나요? 몰리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뒤에 있는 단어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민 몰리 선택. 자판으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한글로 쳐요? 아니요, 영어로 쓰셔야 FRED 프레드와 MOLLY 몰리. 영자 타이핑 쉽지는 않죠? 네, 했어요. 자, 두 개의 이름 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나요? 몰리? 이번에도 이유가 있나요? 몰리가 나왔어요. 귀여워서요. 두 번째 시민 역시 몰리 선택. 세 번째 남자 시민은 프레드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이제 간결하고 짧아서 그냥 조금 익숙하달까? 좀 익숙한 것 같아서. 세 명의 시민 중 두 명의 시민이 몰리를 선택. 지금까지의 일련의 실험들과 이 네 개의 단어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컴퓨터 자판을 치기 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몰리와 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단어를 구성하는 모든 알파벳이 자판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반면 프레드와 위는 자판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는 보통 컴퓨터 자판 오른쪽 알파벳이 많이 들어간 단어로부터는 긍정적인 느낌을, 그 반대의 단어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버티 효과로 불리는 이런 현상. 재미있지 않나요? 진짜 그래요? 좌우 실험. 자, 좌양자, 우양우, 우양우, 좌양자. 학창 시절에 마지막 저거 좌우 반대로 실험은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두 명의 실험인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얼굴이 안 나오고 뒤통수만 보여주면 된다는 것. 보시기에 누가 뒤통수 미남 같나요?
얼굴은 물론 두 실험맨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오로지 뒤통수만 보여준 상태로 물어보겠습니다. 면접관이라면 두 명 중에서 어느 쪽 뽑으시겠어요? 네, 오른쪽 뽑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시민은 오른쪽 실험맨을 선택했군요. 어느 쪽을 뽑으시겠어요? 왼쪽이. 혹시 저 왼손잡이세요? 예. 왼손잡이세요? 네. 본인이 면접관이다 생각하면 어느 쪽을 뽑으시겠어요? 이불 뽑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요? 네. 혹시 오른손잡이세요? 아니에요. 왼손잡이세요? 맞아. 오른손잡이에요. 미국 데니얼 캐서산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있는 물건과 사람을, 왼손잡이는 왼쪽에 있는 물건과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약 90%가 오른손잡이인 만큼 물건을 팔고 싶다면 스크린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좋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생활 속 숨겨진 좌우의 심리를 찾아봤는데요.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선택이 좌우의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요. 미처 몰랐던 심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까지 유레카 심리 실험실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유레카 심리 실험실 좌우 실험이었습니다. 좌우. 신기해요. 오늘 특별히 제가 네. 간단한 실험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 화살표가 여러 개 있는데 네. 여기 삼각형 모양의 이 화살표들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쪽이요. 어느 쪽이요? 제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오른쪽으로. 네. 네. 일로 진행이 되고 네, 있다. 네, 네. 이쪽으로. 저도 오른쪽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준비된 답변을 내놔야죠, 승희 씨.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답변 내놔봐 주세요. 바로 화살표는요,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 같이 보인다. 대각선이요? 어느 쪽 대각선? 제 이렇게? 방향에서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 오른쪽 같아요. 아래에서 왼쪽. 주희 씨가 정확하게 제 의도를 파악을 하셨습니다. 정말요? 얼핏 보기에는 뭐 왼쪽에서 오른쪽, 네. 뭐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내려가 보일 수도 그러네요. 있고, 아래로, 반대로 그리고 또 올라가 반대로 보일 수도 있고. 올라가는 아니면 거. 이렇게. 그죠, 그죠. 그죠? 아. 신기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좌우 바로 심리가 모든 걸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지배를 하는데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군요. 아. 네, 이게 좌우에 관한 심리이기도 하지만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대부분 책을 읽거나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떤 거를 파악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실험 아까 다 같이 봤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람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뒤통수만 본 채로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왼손잡이인 사람은 왼쪽을 선택하는 게 참 사람의 심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습된 능력 같은 거 습관 같은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만 배우셨어요, 주 씨는? 그럼 어떤 걸 배웠어요? 정말 배울 건 따로 있어요. 뭔데요? 앞으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그 남자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네. 그 호감이 가는 그 사람의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왼손잡이면 왼쪽에 쓰는 그 센스를 배워야죠. 뒷모습만 보고도 어떻게 그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참 신기한데 네. 두 분도 한번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저희요? 네, 두 분이. 저희 뒤쪽으로? 뒤돌아볼까요? 네, 일단 뒤돌아보겠습니다. 모습도 똑같아요. 네? 네. 네. 정확하게. 그러게요. 자,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시청자 저는 여러분? 오른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근데 오른손잡이라. 저는 왼쪽이 마음에 드는데. 신기하네요. 아무튼 뭐 우리의 그 좌우 심리가 여러 가지 심리를 좌우한다는 사실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른들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세계가 따로 있다. 아이들은 아이대로의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 최근 들어 학교가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어린이들의 세계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데 어린이 여러분 여기 다 모여!
주 5일째가 되면서 예년보다 더 바빠졌다는 이곳.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보아하니 어린이들에게 일찌감치 교통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시키는 곳 같은데, 그렇다, 교통안전사고에 대해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원이다. 신청을 하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어른들은 안 돼요.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곳이에요. 아줌마는 운전 연습장 가세요. 이곳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어린이를 도와주시면 돼요. 밟아주세요. 발을 밟으세요. 어린이 교통공원에 다녀가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교통실세에 대해선 척척 박사가 된다는데, 첫 번째 수업은 중앙선과 신호 지키기. 우리 초록불 되면 우리 갈 거예요. 교통공원에 다녀간 어린이들은 잔소리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 지키는 거 어렵지만 재밌었어요. 신호 지키는 거 아빠한테 얘기할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만날 땐 어떡하죠? 먼저 가. 고마워. 어릴 때부터 양보 운전의 미덕을 배웁니다. 건널목 앞에서는 어떡하죠? 지나가세요. 참 잘했어요. 커서도 자동차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업은 안전벨트 체험이다. 하나, 둘, 셋. 벨트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튕겨나가게 된다. 꼬마 손님 놀란 모양인데? 어째 놀이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 교통안전을 놀이처럼 구성하여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만들었단 말씀. 이게 바로 꼭 필요한 조기 교육 아니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안전벨트 체험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안전벨트 꼭 할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면 울던 어린이도 뚝 그친다.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 항구에 소방시설을 점검하러 로봇으로 변신하는 자동차 구조대 로보카 폴리. 온다고 했고. 좌충우돌 말썽꾸러기. 그러나 귀엽기만 한 캐릭터 빼꼼 깜부. 일자 눈을 가진 막강 엽기 토끼 마시마로까지 어린이 캐릭터가 총 출동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장난감 박물관이랍니다. 영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5만 가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여기 다 모였다. 그러니 꼬마 손님들 한 번 입장하면 나갈 줄을 모른다는데, 아이들이 TV에서만 보던 캐릭터들을 직접 와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토이 뮤지엄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캐릭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온통 장난감 세상인 이곳에 오면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더 커져요. 꼬마 손님들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만든다는 뽀로로에 푹 빠졌다 빠졌어. 범블비 보니까 좋고요. 폴리 보니까 좋아요. 로봇과 폴리 봐서 재밌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의 놀이터 장난감 박물관이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유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뿐만 아니라 자동차, 인형 등 다양한 장난감도 함께 전시되어 있기 때문.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또 장난감의 역사도 배운단 말씀. 옛날 생각 절로 난다.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놀이 공간이 되지만 어른들은 조금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라서 또 좋으세요. 그러고 보니 아이들보다 더 흥미로운 얼굴로 장난감 박물관을 들러보는 어른들 종종 눈에 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즐겁고 부모님들도 흥미로운 곳이란 말씀. 주말마다 가지고 졸라대는 꼬마 손님이 늘고 있단다. 이렇게만이 실제로 보아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텔레비에서 직접 보는 것보다 실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조용이지만 그래도 가까이 접하니까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말마다 휴일인 어린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볼까 고민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걱정은 그만! 열린 교육장이요 놀이터가 사방에 활짝 열려 있다고요.
네, 주 5일제 영향도 있지만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시간만 나면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놀아줘야 되는데 뭐라고 놀지 고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저같이 자상한 아빠분들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 참 자상해요. 네, 어떻게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요 저는요 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있잖아요. 초등학교 네. 저학년들한테는 굉장히 의무적으로 가르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 나이 때 배운 그런 교통 규칙 같은 거는 항상 나이가 들어서도 머릿속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나 그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든 게 그렇죠. 제가 아는 그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자식 둘을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오셨대요. 네. 근데 자식 2명이 한 명은 초등학생, 또 한 명은 미취학 아동이었는데 이 3명 중에 누가 영어를 제일 먼저 배웠게요? 미취학. 글쎄요. 그래도 좀 말을 할 줄 아는 아빠가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답 우리 김학도 씨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미취학 아동이 영어를 가장 빠르게 아니, 습득을 했다고 미국 하네요. 간지 네. 몇 개월 안 돼서 어느 날 밖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밖에 나가봤더니 자기 그 막내 미취학 따님이 옆집에 그 미국 여자애랑 영어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그 어머님께서도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따님이 당신의 따님이 하는 말을 반도 못 알아들으시겠대요. 진짜요? 그만큼 정말 어린애들의 그 습득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아이들은 바로바로 흡수하잖아요. 맞아요. 스펀지처럼. 저도 이제 조기 교육은 성대모사 조기 교육도 있잖아요. 어떻게 뭘로 5살 시작하셨어요? 때 정확하게 5살 때요 제 기억으로 나훈아 성대모사 처음 시작했잖아요. 한번 해봐요. 그때 했던 그 거. 당시에 그 물레방아 도는 내력 천리 타야 멀리 가버린 이 꺾는 거를 제가 5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모여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봐라 하면 10원짜리 하나 주고 50원 주고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성대모사 하면 돈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때부터 열심히 성대모사를 했었었죠. 아니 집에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또 조기 교육으로 성대모사를 가르치면 성대모사는 말고 이제 교통 안전 그거 일단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요리 버페를 보내가지고 요리를 빨리 만들게 해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 노후에 계속해서 좋은 음식들 많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리 버페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던 김학도 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그랬나요, 제가? 네, 아이들이 몇 살이라고 이제 말뛰는 아이들한테는 요리를 가르치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 김학도 씨의 딸이 데려가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요리나 하루 종일 요리나 강승희 씨는 내 딸 할래. 해라. 강승희 씨 내 딸 할래 그러면. 저도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빠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좀 장난감 아니면 과자 박물관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의 시선에 맞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알겠어요. 아빠가 제가 최고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그쵸? 네. 나훈아 성대모사 하다가 그걸 잠깐 망각했네요. 아이들아 장난감 많이 사다 주고 열심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 아이들 화이팅. 그렇죠. 화이팅. 맞아요. 아이들은 그 또래 친구들과 네. 함께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게 그 아이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정서 그렇죠.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오, 맛있는 유레카 식탐 순서인데요. 봄 향기. 봄 향기 하면은 또 이 음식 빼놓을 수가 없답니다. 어떤 음식인지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발견 유레카! 봄을 알리는 봄나물의 대표 주자 쑥 지금 만나러 갑니다. 봄의 팔방민. 유독 봄이 되면 알싸한 향 가득 풍기는 봄나물 생각이 간절한데요. 그중에서도 특유의 향이 일품인 쑥 많이 좋아하시죠? 그럼요. 특히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 이래저래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뱃살 빼는 데도 쑥이 1등 공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이 좀 크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박혜우 씨예요? 아니에요.
쑥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애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사람 되시겠네. 단군 신화에도 등장했을 정도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졌던 쑥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약초인 셈이죠. 변비에 좋군요. 따뜻하게 불을 지핀 쑥뜸은 노폐물을 빼주는데 그만인데요. 쑥을 이용해서 그 뜸을 뜨게 되면 그 뜸자리에 있는 어떤 그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주고요. 그 쑥에 있는 그 어혈 풀어주는 효과가 이제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나타내서 여러 가지 그 차가운데 그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냉성 질환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그 복부 쪽에 어떤 내장 지방이 심한 경우에 복부 쪽에 뜸을 떠주시면 그 복부 비만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신비한 약초로 여겨졌던 쑥. 성인병은 물론이고요. 뱃살까지 빼주는 신통한 효능도 있었네요. 신통한데요? 변비까지 그냥 쑥쑥 나오게 그냥. 보물 맛보다 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쑥 좋아하세요? 네. 쑥 좋아하세요? 아, 네, 그럼요. 쑥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쑥떡이요. 산? 지천에 널렸죠. 예전에는 시골길 지천에 널렸던 쑥. 요즘엔 어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강원도라서 그런가요? 쑥밭매는 하나네야.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드디어 쑥을 발견한 건가요? 그런데 쑥 사러 가면 빼놓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쑥은 마늘과 함께 나쁜 것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는데요. 단온 날에는 쑥이 나쁜 기운을 쫓는 데 사용했고요. 이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쑥이 전설이나 풍습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환웅이 주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곰과 호랑이가 굴 안에서 살았다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쑥의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쑥을 단오날 사람이나 호랑이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이사를 하면 그 집의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쑥을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깨웠군요. 그럼 뭐 고소하고 맛있었겠는데요. 네. 맛이 담백하네. 쑥을 잘게 썰어 탕에 넣고 목욕을 하면 피로 회복과 감기, 신경통, 냉증에 좋고 피부의 독성 및 노폐물, 잡티를 제거해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고요. 쑥 캐러 가야겠다. 정말 쑥은 쑥을 끓인 물로 세안을 하면 기미와 주근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쑥 끓인 물로? 방송 나간 다음에 쑥과 물을 넣고 2, 30분 끓여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해두고 세안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물로 세수해. 많이 바꾼 것 같진 않아요? 이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쑥은 천연 파스로도 사랑받아 왔는데요. 쑥을 잘 찧어서 혈이 뭉쳐 있거나 근육통이 있는 곳에 잘 펴 바르면 진통이 멎는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정말 버릴 데가 없네요, 쑥은. 그러네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진짜. 맛있는 유레카 식탐. 오늘은 다양한 쓰임새로 사랑받는 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 한창 쑥이 쑥쑥 자랄 때잖아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쑥을 쑥쑥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잘 봤습니다. 맛있는 유레카 식탐. 네. 오늘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 중에 하나인 쑥. 봄을 대표하는 나물이죠. 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쑥은 이제 보통 이제 국으로 끓이거나 네. 아니면 뭐 쑥떡, 쑥찜, 목욕탕에서 이렇게 쑥을 쑥탕. 풀어가지고 쑥탕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전재양 씨는 이 쑥으로 해먹는 음식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쑥떡 좋아해요. 그냥 쑥떡. 쑥떡은 쑥쑥 들어가고 그냥 어쩜 저렇게 맛있는지 진짜. 콩콩을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아침에 그 식사 대용으로 쑥떡을 먹으면 예, 건강에도 좋고 조금 전에 보셨죠? 칼슘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도 좋고요. 그리고 가뿐하잖아요. 든든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좋죠. 우리 주희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쑥하면 쑥국, 쑥국, 쑥국을 좋아합니다. 자, 이 동네로 가면 쑥국, 쑥국. 또 시원하죠. 네, 아니 그 10개푼 된장에다가 향긋한 쑥을 넣어서 팔팔팔팔 끓여는 그 쑥국 있잖아요. 네. 특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이 쑥국에다 밥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한 입 먹으면 새콤달콤 이렇게 상큼 발랄한 그 쑥 냄새와 함께 봄을 그냥 제대로 온몸으로 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쑥국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그 맛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가수가 강주희 씨. 그러니까 주희 씨의 얘기 들으니까 대단합니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면서 근데 문제는 벌써 쑥향기가 나요. 문제는 표현만 하세요. 왜요? 왜요? 이게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끓이지는 않아요. 끓이지는 못하고. 근데 승희 씨는? 저 반쪽인 승희도 쌍둥이라 그런지 똑같이 쑥국을 좋아합니다. 쑥국. 근데 또 조금 다른 쑥국을 좋아해요. 어떤 쑥국이요? 바로 그 된장을 풀어서 끓이는 거 말고 그 생콩가루 넣은 네, 고소한 쑥국 드셔보신 아니요, 분 전 못 계세요? 먹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요, 그 멸치와 다시마 육수를 내서 생콩가루를 버무린 쑥을 넣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진짜 맛있는 고소하겠네요. 쑥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입맛도 다시 찾아와요. 네. 이게 이제 같은 재료를 두고도 사람마다 제각기 그 요리 스타일이나 네. 어떤 취향이 참 다른 거 보면은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맞습니다. 쑥국도 좋고 뭐 쑥떡도 좋은데 저는 쑥의 그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는 쑥버무리. 쑥버무리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죠. 쑥버무리도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만드는 쑥에다가 방법 알아요? 설탕 조금 뿌리고요. 예, 그리고 소금 조금 넣은 그 쌀가루 있잖아요. 네. 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대충 섞어갖고 찌면 맞아. 쑥버무리가 되거든요. 맛있겠다. 그리고 간식으로 또 최고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아우, 자꾸 보면은 먹을 게 많네요. 많네요. 네. 그리고 그 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쑥버무리 해 드실 때요. 네. 애기 쑥 있잖아요. 작은 것보다는 작은 거, 예, 큰 어른 쑥으로 하시는 게 흐물거리지 않고 좋다고. 어른 쑥. 그거 모르셨죠?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조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쑥은요 봄에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 봄뿐만 아니라요. 1년 365일 맛있는 쑥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왔습니다. 알아왔어요? 네, 바로요. 지금 많이 구할 수 있을 때 쑥을 최대한 많이 구하셔서요. 이걸 살짝 삶은 후에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면요. 1년 내내 정말 그래요? 싱싱한 쑥을 맛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살짝,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쑥이요. 네.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그 뜸을 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또 바로 요 쑥이잖아요. 쑥은 성질이 따뜻해서요. 손발이 차갑거나 요 아랫배가 차가우신 특히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생리통 있으신 분들한테 참 좋대요. 그럼요. 그리고 남자분들 또한요. 쑥을 오래 드시면요. 추위를 타지 않고 소화기관이 튼튼해져서요. 쑥은 정말 여러모로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좋다고 하네요. 아따, 그거 참 쑥이로구나. 네. 그 중에 최고로구나. 알겠습니다. 다양한 쑥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정말 좋습니다. 올 봄에 쑥 많이 챙겨 드시고요. 건강 그리고 또 기력 여러분들의 행복 기운, 원기 충만 모든 걸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세상 발견 유레카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